함께 나누는 이야기 서구 FM.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제 7월을 시작하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늘은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도 가볍게 빵디의 정오의 휴게소를 들으며 한 주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번 주에는 날씨가 무척 더웠어요. 이제는 장마는 물러가고 폭염이 시작되는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 요즘같이 날씨에 기본적으로 조심해야 할 곳이 어디죠? 바로 허리의 중심부 척추 아닐까요? 생각합니다. 잠시 후 척추에 대한 전문가분을 모시고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우리 추전회분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또 행사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오늘 소식은 두 가지인데요. 근데 행사장이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행사를 한 곳에서 관람하시는 그런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소식은 2025년 인천 게임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이거는 송도 컨펜시아 4번 홀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열리네요. 주최는 인천광역시, 주관은 테크노파크, 입장료는 당연히 무료고요. 근데 여기 또 7월 11일 부터 7월 12일 요번 주 주말이 되는 것 같아요. 10시부터 18시 6시가 됐네요. 마감은 5시 30분까지라니까요. 잊지 마시고 참고하셨다가 가시면 좋겠고요. 문의 전화는 032-260-0676 032-260-0676인데요. 요게 보니까 축하 공연이 가수 추가 나오네요. 추. 예, 저도 이번에 시간을 내서 한번 구경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지금 같은 장소예요. 송도 컨벤시아인데 여기는 1번 홀, 2번 홀, 3번 홀 세 군데에서 열리는데요. 이 해마다 열리는 행사예요. 2025년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제전 아시죠? 작년에도 화려하게 열렸는데 요번에도 또 이렇게 주체가 인천광역시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또 열리는 거고, 그다음에 주체가 그렇고 입장료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여기 문의 전화 070-4159-4103이고요. 070-4159-4103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또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대전은 유튜브 요즘 인기 있는 유튜버가 나오셔갖고 사인전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렇게 다채로운 볼거리 또 먹을거리 체험을 하니까요. 요 한 곳에서 두 군 또 관람을 충분히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안 가시면 후회될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잊지 마시고 송도 컨벤시아 저도 가서 또 유튜브로서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 현장에서 저 만나면 저 기억을 해주세요. 박방이라고 하시면 제가 또 저도 커피 한번 쏘겠습니다. 예, 여러분 행사 즐겁게 이번 한 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행사는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많이 기다리셨죠? 자, 그럼 척추 전문가를 이번에 진짜로 모셔보겠습니다. 모든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너무 동안이신데 잘생기셨어요. 예,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소리도 아까 들어봤는데 리허설 하는데 좋고. 어서 오세요, 병 원장님. 너무 제가 말이 많았죠? 제가 귀한 선임을 바쁘신데 모셔놓고 제 말만 했네요.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더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곧바로병원의 병원장이자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신승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또 제가 또 우리 또 신승주 원장님을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양력 또 학력, 경력 또 학력을 또 쫙 훑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또 현재 또 곧바로 병원 병원장이시고요. 또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을 또 졸업하셨고 미국 의사 면허증까지 취득하고 계시고 미국 하버드 의대 MGH 병원 척추센터 연수 또 하셨고 미국 UC LA 병원 척추센터 연수. 어우 완전 화려하신데요. 그다음에 또 학력은 정형외과 전문의 또 의학 박사시에요. 그다음에 서울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 임상 교수시고요. 서울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임상 자문 또로 계시고 경희대학교 또 병원 정형외과 척추센터 임상 교수로 계시고 지금 현재 또 이화여대 의과대학 또 정형외과 외래 교수까지 하고 계시는데 맞나요?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네. 참 와 멋지십니다. 또 제가 또 인사를 보면 인사말까지 제가 받아왔거든요. 또 예리한 매의 눈으로 질병을 진단하고 성실함으로 무장하여 치료에 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멋진 말이거든요. 좌우명 같아요. 예, 그렇죠? 뭐 이런 말은 또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나요? 아 그게 아무리 눈이 좀 작다 보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예리한 눈으로 이제 진단 열심히 하겠다. 네, 그리고 솔직히 모든 뭐 직업군이 그렇다 하지만 네. 이제 직업에 있어 사명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의사로서 환자를 성심성의껏 치료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조선시대 때 세조실록에 나와 있는 의사 8등급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중에서 심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의. 네, 그러니까 예. 그 마음 심자를 써갖고요. 네네네. 그래서 환자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의사가 되자고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이 사명감을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홈페이지에다가도 딱 박제를 해놨습니다. 네. 근데 좀 그렇게 과도 많고 한데 어려운 또 흉부외과 정형외과는 진짜 긴장도 많이 되고 어려운 과를 어떻게 젊었을 때부터 선택을 하셨는지 참 저도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가족사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친척분들 중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형님도 세브란스 정형외과 나오셔갖고, 네. 그래서 지금 정형외과 의사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일단 친척 형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삼촌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정형외과를 많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형외과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살아계시지 않지만 일단 하늘나라로 간 우리 예전 바로병원의 병원장이셨던 이제 이초로 원장님께서도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족사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정형외과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선 정형외과에 입문하게 되었고 굉장히 또 열심히 또 해갖고서는 네,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자 보니까 뭐 의사진도 화려하게 포진이 돼 있고 막 화려하시던데 병원이 참 인천에서는 자랑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곧바로 병원. 그죠? 네, 뭐든지 아프면 척추 아프 가면 곧바로 병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냥 치료해 주신답니다. 그죠? 맞죠? 네네. 네. 그 여기 이렇게 또 바쁘신데도 어렵게 또 서구 FM을 찾아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오늘 나오실 때 또 기분은 어떠셨어요? 네, 이게 솔직히 라디오 방송은 솔직히 처음이라서 네, 그래서 굉장히 긴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오자마자 또 이렇게 또 어차피 친근하게 또 해주시니까 금방 얼음 녹듯이 긴장이 좀 살짝 풀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요. 그래도 긴장감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참 하다가 또 이 정형외과 좀 가족 이렇게 동기도 있다고 치셨는데 그래도 본인이 딱 봐서 나는 다른 게 하고 싶어 이렇게 방문하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정형외과를 암만 이렇게 가족력이 있다고 하도.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사라고 생각하면 보통 내과 의사들을 보통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 있죠. 약물 치료도 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내과가 이제 의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근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격이 조금 급하다 보니까 조금 빨리 낫게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 골절이 있으면은 우리가 수술을 통해 갖고서는 또 금방 낫게 해드릴 수가 있고,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도 수술하자마자 이제 걷지 못하는 분들을 바로바로 걷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병원 이름도 곧바로라고 했었던 게 좀 그런 것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예,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따가 또 생활에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 팁이라던가 뭐 이렇게 궁금증 같은 거 우리 청취자분들한 대신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긴 할 건데 그 전에 또 제가 또 알아본 또 정보에 의하면 학창 시절에 밴드도 구성도 예, 노래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맞나요? 네네. 뭐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네. 노래 부르는 거를 굉장히 또 좋아하고 또 이 노래를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그런 밴드를 활동을 조금 했었고요. 네, 근데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고요. 네, 아무래도 학업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 말았습니다. 보통 하신 분들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길을 선택하셔서 지금은 음악 하는데 후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병원장으로 또 계실 때 어떻게 그 시간 예전에- 나보다 노래 하시나요? 아니 노래를 뭐 연습하거나 하지는 못하고요. 네, 가끔 이제 회식 끝나면은 가끔 노래방 가면서 이제 노래 조금씩 하고 있고요. 예전에 참 가수를 지망을 하고 싶었었어요, 실은. 네, 근데 아무튼 가족분들 특히나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반대하셔갖고 얼굴이 연예인 얼굴은 아니니까 공부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또 조언해 주셔갖고 그래서 그 조언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 뭐 먼저 좀 지금은 이제 드라마가 끝났지만 그 병원에 대한 또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기타 들고 막 이런 그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것도 이렇게 동아리식으로 하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한번 이제 의사들로 이제 이루어진 직장인 밴드 한번 오디션을 살짝 보러 간 적은 있었어요. 예, 근데 시간상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맨날 시간 약속 늦고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응급수술 생기면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늦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해서 좀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좀 음악 공부를 조금 하면서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여유적인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갑자기요? 저희는 갑자기 갑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목소리가 괜찮아요? 네. 지금 그 기회를 드리죠, 뭐. 예, 어차피 제가 딱 봐서 저도 웬만큼 또 이렇게 행사를 뛰다 보니까 이게 잘하는. 이게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뭐 노래 잘하신다, 뭐 한다 그러니까 제가 또 직접 들어봐야 되는데. 네. 참고로 저는 아니고요. 참고로 저는 노래를 못 해요.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 기회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뭐 첫 곡으로 준비하는 게 뭐 이적의 걱정 말아요. 예. 그런데 그 선택한 이유는 노래 이제 좋아하시나요? 아픈 환자분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통 수술 앞두고 있으면은 굉장히 걱정들이 많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근데 마취해서 못 깨는 게 아닐까.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서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동생이 이제 걱정 말아요 그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18번 곡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한번 불러보도록 해볼까요? 예. 그 이제 좋습니다. 이 참고로 유튜브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음악을 또 따로 할 거고 지금 라디오로는 음악이 송출이 돼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안 되지만 뭐 라이브인데 아마 음악은 들릴 거예요, 그렇죠? 네네. 예. 네. 한번 그럼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좀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아무튼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 라디오로 딱 들으면 와 진짜 잘하시는데요? 와 진짜 인정. 냉방병 걸려 목소리. 근데 냉방병 이 정도인데 와 다음에 다시 한번 기대되면 모시고 싶어요. 아 그래 다음에요? 제대로는. 아니, 가을철에 그래요. 가을철에 한번 네. 진짜 가을철에 한번 더 그때도 또 조심해야 되니까. 네. 일주일 동안 그 컨디션 관리했는데 그렇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참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항상 잘 됐다고 해도 라디오 나오면 다들 긴장들 하시더라고요. 긴장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얼굴 빨갛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엄청 빨개요 지금. 뭐 어떻게 안 했는데 스스로 아까는 그냥 좋으셨는데 지금 예. 확실히 틀리죠 자리가.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맞아요. 예. 쟤도 여기 앉았으니까 멋져 보이죠? 네. 그래요? 원장님은 또 병원에서 바로 하시고 저도 네. 라디오를 하라고. 어때요, 쟤? 뭐 멋져 보이시나요? 제가? 그럼 멋있죠. 네, 그래. 각자의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너무 말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지금 노래도 하시고 밴드도 하시고 하셨는데 예전에 학창 시절이나 뭐 아니면 인턴 시절에 에피소드나 또 감동적인 일이 또 있을 거라고 들거든요. 있죠. 혹시 또 그런 재미난 얘기나 에피소드 감동적인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솔직히 굉장히 많긴 하는데요. 네. 근데 아까 했었던 얘기랑 좀 연장선상인 것 같긴 합니다. 네네네. 근데 왜 이제 척추를 했느냐? 네. 한 번은 이제 교수님께서 저보고 이제 환자한테 이제 허리 주사를 한번 놔봐라 네네. 해갖고 네. 제가 주사를 놔봤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1년차 때였을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아팠던 환자분이 막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사를 놓자마자 어머니가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때 이게 이 길이 내 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척추 공부를 또 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람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뿐만이 아니고 또 굉장히 많긴 해요. 네, 솔직히 이제 의료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이제 환자분들을 많이 이제 보고 있고 이제 한 일례로는 제가 이제 종양내과 이제 인턴 때인데요. 네, 이제 환자분이 이제 얼굴에 이제 암이 있어서 이제 움푹 파여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드레싱을 하다 보니까 또 이 3살도 나고 환자분이 너무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보람을 또 느끼고 그래서 의사하기를 참 잘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자 보면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그렇지 않은 반대쪽으로 또 보호자들이 의사한테 뭐 함부라고 이건 드라마일 수도 있고 실제로도 그럴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제 인턴 레지던트 때 네네. 그런 일들이 좀 많긴 해요. 예, 근데 이제 뭐 인턴 레지라고 해갖고서는 이제 살짝 무시를 한다던가 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만 이제 아무튼 뭐 담당 교수님을 대신 해갖고선 얘기를 해주는데 뭐 교수님하고만 얘기를 하겠다. 인턴이 뭘 아냐, 아니 레지던트가 뭘 아냐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만, 근데 어찌 생각하면 그런 이제 인턴 레지던트들이 나중에 이제 5년, 10년 후에 네네. 또 장성한 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미리 또 새싹을 안 밟아줬으면 좋겠다. 뭐 그냥 후배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도 매스컴이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군기도 군대처럼 심한 것 같아요. 엄청 빡셉니다. 예, 네.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 그런지 그렇죠. 모르는데 네. 그것도 있고 보면은 뭐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뭐 어려운 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물론 요새 이제 전공의들도 많이 이제 힘들어하긴 하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제가 그냥 경험한 거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1년차 때 거의 하루에 30분씩 자고 일했거든요. 아이고. 예. 그리고 보통 병동에서 처방을 이제 입력을 하고 그다음 경과 기록지부터 해갖고 수술 기록지를 다 이제 작성을 하는데 수면 시간이 거의 없고요. 이제 1년 차들은 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스테이션에서 그냥 엎드려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뭐 허리 디스크하고 목 디스크가 또 그때 발병한 아무튼 동기들도 있고, 예. 좀 굉장히 어찌 보면 열악하다. 네. 근데 또 그만큼 또 힘든 걸 또 겪어왔기 때문에 역치가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어찌 보면 군대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힘든 면들 많죠. 네. 근데 뭐 솔직히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조금씩은 그렇죠. 다 힘들겠죠. 네. 다. 네네. 근데 의사분들 보면 진짜 생명을 다루고 보호자한테 냉정하다고 할까? 뭐 치료할 때도 그냥 뭐 과감하게 하고 하는데 진짜 사람이다 보니까 약한 마음도 있고 막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알면서도 이렇게 안 하면은 좀 냉정을 잃지 않으면 약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는 거라고도 보는데 어떠세요? 보통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서전들, 아마 외과의들.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지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한번 신경 주위에 있는 굉장히 딱딱한 결합 조직들이 이 신경을 누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뜯을 때는 과감 없이 뜯어야 되니까. 그래서 솔직히 뜯으면서도 약간 좀 마음은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의사들 중에서 내과 의사도 있고 외과 의사도 있는데 어찌 보면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내과 선생님들은 약을 잘 써갖고 환자를 케어해 주시는 거고 또 이제 외과 의사들은 이제 문제 있는 조직들을 이제 도려내면서 네네네. 이제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뭐 이따가 또 이렇게 이어서 여쭤보긴 하겠는데 이게 생명에는 또 골든 타임이라고 또 있는데 혹시 이게 척추나 이렇게 뼈에 대해 관한 요런 거에도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보통 이제 골절이 생기면 네. 이제 2주 안에 수술하는 것이 좀 낫긴 해요. 네네. 예, 왜냐하면 골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2주가 지나가면은 잘 붙질 않아요. 예,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이제 신경이 많이 이제 눌려 있어서 이제 걸을 때 엉치가 아프다던가 아니 다리가 저리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프기 시작한 지 이제 1년 이내에 수술한 사람들과 이제 1년 이후에 수술한 사람들을 비교했던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하고 나서도 계속 아파하시는 분들은 이제 1년 이상 아팠던 분들이긴 하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로 제가 해보면 이제 2, 3년 정도 안에만 하면 괜찮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언제부터 아팠어요? 이러면은 거의 뭐 6년 됐다, 8년 됐다. 그렇다면 과거에 혹시 어떤 의사가 수술하라는 말 못 들었냐고 하면은 2, 3년 전에 있긴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보통 그런 분들을 이제 수술을 하면 다리가 저리는 게 좀 남아 있긴 해요. 네. 네. 근데 물론 그건 신경이 이제 망가져 있었던 거고 이제 신경이 망가진 게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가 이제 걸리긴 합니다. 예, 그래서 2, 3개월 정도 약 열심히 쓰고 하다 보면 또 정상적인 또 활동할 수가 있는 거고요. 10년 넘어가시는 분들 아니면 다리 뭐 힘 빠져서 걷지 못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의사들이 수술하기 좀 꺼려 하긴 해요. 네네. 하지만 저는 이제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그렇죠. 1%의 그래도 오.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네. 있습니다. 참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참 이게 지금 한거 말씀하신 협착증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렇게 드시면 저절로 생기는 저건가요? 아니면은 뭐 다쳐서 이렇게 생기는 되는 원인이 그 외상도 있고 네. 그다음에 퇴행성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협착증이라고 하면은 이 척추관을 보면 이제 네. 앞쪽에서 이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뒤쪽에 황색 인대가 있는데요. 황색 인대하고 골국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자랍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이제 척추관이 이제 보통 제 환자분들한테 수도관이라고 비교를 하는데 네네네. 수도관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좁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신경을 압박하는 이제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엉치하고 다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론 젊은 사람들도 요새 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경우도 꽤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5, 60대 때 굉장히 또 많고요.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좁아지게 된다. 예, 그래서 물론 환자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고요. 그걸 좀 예방을 하려면 계속 바른 자세하고 운동을 하면 척추관 협착증이 악화되는 걸 좀 늦출 수는 있습니다. 예. 가령 이제 1년 후에 수술할 거를 이제 뭐 5년 후에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늦춰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 이제 생활의 팁은 제가 이따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이어서 가가지고 네. 예, 이게 앞으로 또 땡겨졌는데 이따가 다른 또 질문을 이어가고 이 제가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예, 역시 알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말씀 잘하시네. 아, 제가 어떻게 애드립으로 끼어 들을 자리가 없네. 뭐 알아야 뭐 떠들든가 하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예, 저 원래 이래요. 그러면 저기 혹시 그 원장님도 쉬실 때가 있잖아요, 하루를. 있죠. 비번이나 또 네네. 실시하면 그럼 그 쉬실 때 보통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의사분들은 보면 책을 읽던가 뭐 이렇게 거기도 하시는데 그 원장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으신데 어떻게 보내세요, 하루를? 솔직히 쉬는 일이 거의 없긴 해요. 실은 네, 항상 병원에 나와 있고요. 네네. 네, 이게 대표 원장이다 보니까 네네. 항상 이제 마음 편하게 쉬는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쉴 시간이 있다고 네. 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학회들이나 뭐 학회 일들을 좀 이제 하고 했으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을 좀 하면서 네, 하루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포진돼 있는 원장님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또 그분들한테 이렇게 맡겨놓기 편치가 않으신가 봐요. 이렇게. 이게 환자 보는 거야 뭐 어차피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경영을 또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무슨 뭐 홍보 자료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얼마 전에 저희 홈페이지 새로 업데이트 됐거든요. 네, 그래서 홈페이지 만드는데도 거의 한 4개월 정도가 이제 걸리긴 했는데 이제 한 페이지 하나당 이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다 이제 검수를 또 해야 되고 이 그림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수도 해야 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일이 다 아마 얘기하려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갈 것 같고요. 네, 괜찮아요. 시간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시간. 이제 진행을 좀 아시는데. 그러면 이게 저 곧바로 병원이 인천에서 알려지기까지 좀 처음부터 이렇게 좀 유명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과정들이 좀 어떠했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돌아가신 매형이 이제 이철우 원장님입니다. 네. 2009년도에 이제 바로병원을 이제 오픈하셨고요. 네. 한 5년 정도 잘 운영하시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후배분들이 이제 맡아서 이제 하시다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21년도부터 와서 인천 지역에 와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약간 이름이 비슷한 이슈들이 좀 있어갖고 저희가 2024년도 이제 1월달에 이름을 곧바로 병원이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바로 병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한지는 한 1년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1년 4개월. 네, 그래서 알려져 있진 않지만 열심히 또 알리기 위해 또 이렇게 서구 FM에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또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곧바로에 있는 영어를 보면 이제 God라고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하나님이 보살펴 주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의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곧바로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시간적 의미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곧바로 낫게 준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들이 있어서 제가 곧바로라는 이름을 선정을 해갖고서는 홍보하고 있고요. 네, 열심히 해야죠. 네. 거기엔 또 많은 뜻이 네네. 담겨져 있네요. 네네. 그러면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병원도 일종의 경영이잖아요. 네네. 경영이다 보니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우리 직원분들이 말 못하실 거를 제가 대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직원들의 복지는 잘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병원하고 네. 비교했을 때 뒤지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예, 근데 좀 더 여력이 생기면 조금 더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뭐 직원 복지에 있어서는 무슨 월급을 많이 준다던가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하는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게 보통 이제 의사와 이제 직원 사이의 이제 관계가 상하 관계이기도 하고 오더를 받는 관계이기도 네네네. 하는데 그쵸. 굉장히 신입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예. 하지만 저희 병원은 이제 신입 직원 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보통 신입 직원 회식이 없다고 하네요. 보통. 네, 예. 근데 저는 그게 왜 없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신입 직원 회식을 하면서 이제 좀 인간적인 모습을 좀 네네. 많이 좀 보여주면서 네네네. 그래서 좀 약간 좀 가족같이 네. 그리고 편안하게 좀 너무 긴장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복지의 이제 일환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곧바로 병원입니다. 인천에. 네. 그렇죠? 지금 또 같이 또 오신 또 분이 계신데 제가 한번 즉석에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말 잘못했다고 또 방송 끝나고 혼내시면 안 돼요. 아니, 저희는 혼내는 게 없습니다. 잘해주고 계십니까? 잘해주시면 손. 네, 크게 한번 대답. 크게. 예. 그래요? 진짜로? 잘해주신다고 하네요. 네네. 내가 즐거울 것 같아요. 원장님이 참 좋으시니까, 인생이 좋으니까, 직원들도 참 잘 따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바로 인천에 있는 곧바로 병원입니다. 네. 아프면 바로 곧바로 병원으로 가십시오. 네. 그 척추 전문입니다. 네네. 참. 제가 그래서 참 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도 이렇게 서두에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청취자분들의 대신에 해서 요즘 또 비도 왔고 요즘 장마철인데 또 이렇게 날씨도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에 엄청 더워가지고 저도 더위 먹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행사 뛰면서. 예, 엄청 더웠어요. 주말에 또 지금 장마인데 장마도 없고 거의 뭐 폭염 수준의 이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수액 좀 맞으러 오세요 한번. 네. 수액이요? 알겠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네. 입으로 먹는 것보다는 네. 수액이 훨씬 낫긴 합니다. 네네. 저 피를 갑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어요? 네. 아니 농담은 아니고 여담이었습니다. 여담이었어요. 예. 네네. 제가 또 하면은 필요하면 또 가야죠. 네네. 근데 신체 중에 허리잖아요. 네. 허리 보면 척추가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데 평소에 또 이렇게 관리를 또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이렇게 허리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는지 얘기를 몇 마디 해주신다면. 알겠습니다. 네. 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바른 자세. 바른 자세라고 하면 어깨를 펴고 그리고 항상 시선을 이제 아래다 두면 목 디스크가 오고요.
시선 항상 상방 15도 정도로 하고 어깨를 펴고 있어야지 이렇게. 허리가 이제 앞쪽 전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이제 후만하고 전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전자 써서 앞쪽으로 만곡을 만든다고 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불뚝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뱃살이 있다고 해갖고서는 막 너무 뱃살 숨기려고 하면은 허리가 또 아플 겁니다. 그러네. 예.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생긴 대로 뱃살을 살짝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바른 자세 하시고 그다음에 걷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걷는 운동을 하라 꼭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걷다 보면은 허리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허리를 안정성을 이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허리에 있는 코어 근육들을 이용하게 되어서 이제 근육이 퇴화가 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요, 그리고 맞아요. 또 장마철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백화점 가서 아이쇼핑이라도 해라.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에어컨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어컨에서 그냥 신나게 이제 에어컨 나오면서 신나게 걷고 네. 아이쇼핑도 하고 하면은 뭐 맞아요. 또 할 수가 있고 또 한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예. 예, 실내이긴 하지만 조금 넓은 실내 장소가 있으면 거기서 계속 이제 걷는 운동 좀 많이 하시고 하면 낙상 위험도 없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걷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걷는 건 그냥 평상시에 걷는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걷는 운동은 또 따로 차이가 있을까요? 걷는 운동이라고 하면 평상시에 보행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하면 빠르게. 한 1.5배 정도 네네. 예,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선상에서 하는 것이 낫고요. 네. 물론 이제 환자분들 중에 족저근막염이 있어서 이제 오래 걸으면 아프다라고 네네. 얘기하긴 하는데 이제 운동화 신고 걷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보면 운동하신다고 이 계단을 뭐 10층이나 5층이나 이렇게 오르내리를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뭐 무릎이 손상이 간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요. 네. 이게 예전에 이제 옥주현 씨가 했었던 이제 네네. 아파트 계단에서 네네네네. 왔다 갔다 하고 네네네. 이제 오이 먹고 했었던 네. 그런 이 다이어트법도 있긴 있습니다. 네. 에너지 소모 면에 있어서는 맞긴 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무릎 관절이 다 이제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올라갈 때 하중이 거의 뭐 체중이 몇 배 이상으로 작용하게 되면 이제 무릎에 있는 연골판이 계속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계단 운동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면 그냥 걷는 운동이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계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고 하면은 계단 이용하는 건 괜찮죠. 네네네. 근데 일부러 아파트에서 무슨 1층서부터 뭐 20층까지 그쵸. 올라간다. 네. 그거는 뭐 거의 뭐 극기 훈련 수준 이라고 그리고 생각하고 저도 있습니다. 네. 다니다 보면 엘리베이터보다 거의 뭐 계단을 이용하면 좋다고 해갖고 엘리베이터 걷는 거를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한 2, 3층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면 높은 고층은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릎이 살짝 시큰하다. 네. 그럼 그때는 하면 안 좋다. 네. 그때 이제 느낌에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휴식을 갖고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청취자분 잘 들으셨죠? 예, 이게 좀 원장님이 이거 어디 가서 못 들으십니다. 이런 얘기는 공동체 미디어 이 서구 FM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또 병원장님이 바로 나오셔서 또 이런 얘기를 바로 이 서구 FM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참고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또 요즘 같은 또 장마철이나 더운 한적이잖아요. 그럼 또 특히 또 어르신들 또 계시잖아요. 젊은 그렇죠. 층보다 어르신들이 또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또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열사병이 굉장히 그렇죠. 위험합니다. 네네. 네. 아까도 이제 걷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네. 했는데 이제 야외에서 걷다 보면은 햇빛이 많이 비추고 그다음에 땀도 많이 나면 탈수증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물통을 들고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산이나 아니 햇빛을 좀 직접적으로 안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환경 오염이 많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자외선 농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선글라스나 아니 자외선 크림 바르고 아무튼 피부암이나 아니면 눈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아예 활동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요즘에 핸드폰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중에 또 얘기 많이 듣는 게 거북목이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그 핸드폰 볼 때도 이렇게 평소에 본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숙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 또 주의점이 있을까요? 있죠. 네.
아무튼 제 유튜브 방송에도 네. 제가 간단하게 올리긴 했습니다. 쇼츠로. 네. 유튜브 방송 또 말씀을 제목을 또 해주시면 또 그쵸. 들어가 보실 것 같아요. 네. 저 치료의 신승준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네. 저도 검색해 보겠습니다. 구독하겠습니다. 거의 보면 쇼츠를 네.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인가 네네. 네, 그때 촬영했던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올려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음. 근데 이게 올리고 있다 보면 팔이 솔직히 아프잖아요. 어깨가 좀 아파요. 맞아요. 그러면 어깨 이제 한쪽 어. 이렇게 받쳐갖고서는 네. 좀 하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방송을 이제 오래 봐야 된다거나 아니면 넷플릭스를 본다던가 네. 핸드폰을 오래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침대에 누워서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누워서. 네네. 누워서 이렇게 또 이렇게 들고 그렇죠. 누워서 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예. 그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힘들긴 해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냥 할 거 없는 그 저녁 때 네네네네. 아무래도 좀 현대 문명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핸드폰을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최대한 이제 안 아픈 자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 누워서 할 때 이렇게 또 기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원 환자들 보니까 이제 그쵸.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갖고서는 이렇게 핸드폰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스탠드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네,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보면 생각하겠습니다. 바른 제사로 하셨는데 보통 이제 택시 운전수 분들이나 그 이게 사무직에 보이신 분 오래 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게 네. 오래 앉아 있으면 또 척추에 또 무리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의자 선택도 굉장히 또 잘해야 되고요. 이제 솔직히 근데 이제 운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기아차 뭐 의자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약간 움푹 파여 있긴 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500원짜리 생수. 저 500원짜리 맞나요? 아무튼 요새 좀 많이 요즘에 올랐습니다. 올랐죠. 예. 예. 거의 한 10년 전부터 맞아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제 500원짜리 생수를 사라고 해갖고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이런 이 생수통을 따지 않고 이게 그 뒤쪽으로 허리 의자 등받이에다 네네, 딱 등받이. 하니 네. 받치고 있으면 네네. 허리가 이제 전만각이 이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제 이제 그 유튜브 쇼츠에도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 참 좋은 얘기 참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데. 네네. 참 그러면 그 오래 앉아 있으면 운동을 좀 이렇게 풀어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2시간 정도 앉아있다가 그렇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허리가 좀 불편하다 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제 앉아 있으면 좀 살짝 불편해하긴 해요. 네네. 그래서 뭐 일요일 날 교회를 가면은 1시간 정도 이 설교를 이제 하고 나서 그렇죠. 할머니들이 딱 맞아요. 일어날 딱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데 맞아 허리 아프다. 예. 네. 그때가 이제 스트레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좀 일어나서 좀 살짝 스트레칭도 해주고 어깨 좀 펴주고 하면 금방 또 괜찮아지니까요. 네. 이건 또 제가 또 청취자 분들도 대신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고 보면 양반다리나 이렇게 무릎을 굽은 다리 저 자세를 앉으면 그것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안 맞나요? 좋습니다. 네.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아요. 안 좋은 게 네네. 많네. 그럼요. 네.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 하지 그러게요.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네네네네. 많습니다. 일단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네. 이제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꾸부정해지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 디스크가 이제 망가지는 그런 이제 자세고, 그래서 좌식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의자를 꼭 이용해라 꼭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 꼬고 앉는 거 맞아요. 굉장히 그것도 안 제가 좋습니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다리 꽂는 거. 이거 뭐 예.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 네, 맞아요. 다들 다리 꼬고서는 또 거의- 핸드폰도 이러고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 2단 콤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예. 하거든요. 예. 목과 허리를 한꺼번에 망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앉아 있는 게 어깨 피고 앉아 있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하고 있는데요. 물론 편하게 앉으려면 뭐 이렇게 앉을 하다 수도 보면 있겠죠. 저절로 이렇게 돼요. 예, 맞아요. 이렇게 앉을 수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앉으면은 뭐 당장에는 일단 에너지 소모가 없으니까 네네. 괜찮은데 허리 디스크가 망가지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허리 근육을 계속적으로 빳빳하게 사용하면서 네.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리 꽂는 자세도 안 좋네요. 안 좋습니다. 잠시. 네네. 그 그래서 악동 뮤지션이 다리 꽂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 노래도 나왔네 진짜. 그럼요. 예. 그게 괜히 악동 의미- 뮤지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오, 아주 신통방통하죠. 네. 야 역시 대단하신데.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원장님은 본인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또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그렇죠. 일단 저는
일단은 그냥 어찌 보면 양심적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5대째 믿는 그냥 집안의 그냥 크리스찬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그냥 성실함. 네, 이제 홈페이지에다 제가 이제 작성해 놓은 것처럼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뭐 다른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한 길만 그냥 묵묵하게 걷는 그러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의사업 그리고 이 척추외과 의사로서의 그런 업이 굉장히 이제 어울린다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예. 2021년도에 제가 이제 병원 개원을 하고 네.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근데 그때 가장 이제 힘이 됐던 게 이제 아침 회진 돌러 갔을 때 네네. 이전날 수술했던 분들이 이제 자, 환자분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은 이제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거의 도파민이죠. 도파민. 네. 그래서 거기 중독이 돼서 그런지 이제 굉장히 그런 걸로 행복을 많이 좀 느끼고 있고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참 말씀 진짜 자기 PR을 잘 해주시는데요. 아 그런가요? 근데 항상 사실에 입각해서 그래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면서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고 평상시 일상생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또 생활에 필요한 또 건강 팁이 있다면 몇 가지 또 말씀해 주실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건강 검진을 네. 이제 열심히 해야 한다. 네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지인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연배가 좀 있으세요. 네네.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건강 검진을 3년 전에 하시고 네. 이제 일이 바빠갖고 이제 건강 검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네네. 건강 검진 하지 못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MRI를 촬영했는데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이 암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엉치하고 다리가 아팠던 거였는데, 네, 아무튼 아쉽게도 소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건강 검진을 계속 했으면 일찍 발견했으면 초기에 우리가 좀 치료해서 이런 애석한 일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건강에는 장사가 없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과할 정도로 해갖고 손해 볼 건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건강 검진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도 이제 하라고 하니 네. 건강 검진을 좀 열심히 해주시고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긴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입맛이 좀 없다고 하면은 이제 뭐 입맛 돋구는 약이나 약간 이런 이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고 네.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아파하긴 해요. 가만히 보면은. 근데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아프진 않다. 그리고 아프더라도 빨리 낫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단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운동을 좀 꾸준히 열심히 해라. 어디 헬스장이라도 끊어서 한다던가 아니 필라테스라도 좀 한다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 보니까 팁이 딱 좋은데 저도 행사를 다니면 가방을 또 한 20kg 정도 돼요. 아 그래요? 거기 없는 게 없으니까 항상 메고 걷고 이제 운동을 걷고 이렇게 다니는데 안 좋겠죠? 그런 거는? 이게 한쪽으로만 매면은 양쪽으로 다 매는 거예요. 그래 양쪽 다 맵니까? 다 매죠. 카메라까지 있으면 무게가 더 나갈 것 같아요. 아니 카트라도 하나 구입하셔서 카트에다 올려놓고 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네네. 참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깜빡 또 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또 나오신 김에 여쭤보려고 또 깜빡해버렸네. 이게 또 치매인가? 우리 병원에 신경과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신경과도 있어서 그래. 아무튼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치매 진단 네. 치매는 아니시겠지만 그럼요. 그래도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네. 것만으로도 이제 또 안정감을 또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게 곧바로 병원 신승주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라 이게 다 정답이십니다. 저는 이제 먹는 걸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서 아직까지 식성이 그냥 두 그릇 세 그릇 왕성하거든요. 네네. 그럼 아직까지는 건강한 거겠죠?
그건 모르는 장담하면 안 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요. 이게 식사를 또 많이 하시면 네. 또 이제 고지혈증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육식을 좋아하고 네. 어떤 분 채소류를 좋아하고 네. 굉장히 뭐 상식적인 얘기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이제 뭐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면 고지혈증 약을 또 복용해야 되고 또 혈당이 높다고 하면 당뇨약도 복용해야 되고 또 혈압이 높다고 그럼 고혈압 약도 같이 열심히 챙겨야지 큰 일을 막을 수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면 보통 이렇게 큰 병이나 암이나 생기면 이 척추나 이 몸 이렇게 뼈 상태부터 이렇게 수심을 올까요? 아니면은 다른 동기로 오게 될까요? 그것도 한 번씩 더. 보통 환자분들이 이제 아파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 아픔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서 주는 신호예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시하지 마시고 네네. 바로바로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곧바로 병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죠? 오늘 제가 몇 번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곧바로 병원을 몇 번을 했는지 한번 이게 제 유튜브로 보시고 새해 보시고 되면 제가 이벤트로 커피 나 뭐 이렇게 커피 아니? 그럼 진찰권? 와 너무 센 거. 진짜 너무 센 거. 뭐 예. 일정 부분 찬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진짜 뭐 진짜로 한번 이벤트 한번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좀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새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알코올이 또 뼈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 좀 심해질 수도 있고 네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술을 안 드시는 것이 좀 좋긴 합니다. 네네. 네. 금주하고 금연. 네. 제 아는 사람이 참 매일마다 술을 그냥 좋아해서 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하지 말라니까. 뭐 애주가들이 많긴 합니다만. 그래요. 네. 그러면서 그냥 마음적으로 말로는 또 막걸리 한 잔을 또 좋아하신다고. 네네. 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막걸리를 만드는 수업을 네네. 한번 이제 진짜요?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쌀을 이렇게 빚어 갖고서는 네. 효모랑 같이 해갖고 막걸리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네. 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 술이 좋구만. 그렇죠. 네, 빚이니까. 네. 뭐 어렵진 않았나요? 한 시간 정도를 계속적으로 눌러야 돼 갖고서 발효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네, 그래서 한 뭐 일주일 정도 통에다 넣고 나면은 이제 원액이 만들어지고요. 네. 그런 이제 원액을 이제 희석을 해갖고서는 이제 같이 괜찮더라고요. 뭐 그렇다 제가 애주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아무튼 막걸리를 좋아한다 그런 것까지 보니까 막걸리 한 잔 노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리얼로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막걸리 준비됐나? 한 잔이요? 예. 네네. 뭐야 이게 막걸리 한 잔. 예. 어떻게 네. 준비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제 권한에서 한번 시켜보. 네네. 시킨다 그러면 안 되나? 예. 그래서 막걸리 한 들어보고 영탁 거는 제가 네.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아까 노래 잘하셨는데 트로트는 또 어떤 식으로 또 하실지 궁금하기도 알겠습니다. 해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럼 막걸리 한 잔 준비 되겠죠. 네네.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이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영화처럼 살기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네, 트로트면 트로트. 와, 발라드. 야, 잘하시네. 또 언제 또 병원 가서 들어봐야 되나? 나중에. 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네. 그러게요. 어우, 뭐든지 그냥 시킴을 이렇게 또 잘 해주시네요. 네, 어우, 잘 들었습니다. 역시. 오늘 여기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나온 소감은 어떠세요? 네, 일단 영광입니다. 네,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한 번도 안 나와봤어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아유, 별 말씀을. 감사하다고 네. 얘기하고 싶고 우리의 항상 서구 FM 좀 많이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곧바로 병원 또 신승준 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이벤트 가겠습니다. 곧바로 병원 몇 번 나왔나 참 궁금한데 나도 이거 한번 이벤트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 후보 보면 의사분들도 마지막으로 보면 아프실 때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원장님도 혹시 아프실 때가 있었나요? 아, 그럼 사람이니까요. 네. 네, 아플 때가 있긴 있죠. 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크게 아픈 적은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계속 바른 자세를 또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는데 이제 아플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솔직히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진료 보다 보면 네. 가끔 저한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 원장님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예, 항상 그런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서 네. 환자분들의 건강을 또 이제 책임지는 네. 그런 이제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면 아까도 뭐 이렇게 말씀을 또 쭉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 있다면 또 아, 네네.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 곧바로 병원은 네. 그 예전에 동양장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스태프분들과 이제 많은 이제 의료진들이 있고 굉장히 아무래도 저를 좀 많이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예, 환자분들의 아픔에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료진들과 이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안 그런 직원이 있으면 저한테 일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때까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참. 그것도 어찌 복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네네. 보이죠. 그래서 항상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병원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지금 아예 그냥 홍보를 해주셨네요. 나중에. 아, 그리고요. 네. 이제 우리 병원의 이제 모토가 이 70대, 80대 아파도 100세까지 건강하자. 네네네. 아니면 건강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원의 대표 번호는 1544-7800입니다. 그런 또 깊은 의미로 제가 또 열심히 번호 선정을 해갖고서는 네네네. 이제 만들어난 거라서 기억을 못 하실 건 천천히 또 번호를 한번 다 아, 불러주세요. 1544-7800입니다. 네. 곧바로 병원이었습니다. 네. 예, 참 어떻게 재미나죠, 라디오. 굉장히 어떠셨어요? 재밌는데요. 예, 네. 아까 긴장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아, 그죠? 그러니까 노래 네. 부르고 나니까 좀 살짝 네. 풀어지긴 하긴 하던데. 그러게요. 아, 근데 오늘따라 이제 네. 이 냉방병 걸려갖고 약간 안 나와요 목소리가. 또. 예. 네. 근데 냉방병이 그냥 싹 잊으신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그렇죠? 아, 그런가요? 예. 아, 이게 또 이제 FM 라디오의 아, 그렇죠. 또 치유력인 것 같습니다. 서구 네. FM. 거기에 또 진행자가 누구냐? 예. 박방. 예, 맞습니다. 네. 빵 PD 박방입니다. 항상 재밌는 방송입니다. 아, 예, 너무 공동체, 재밌는데요. 예, 서구 네네. FM 그죠? 네. 정오의 휴게에서 잠이 싹 깨고 좋은 얘기 많이 듣는 거기 때문에 예, 아프시면 바로 곧바로 병원에 가셔서 이 박방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잘해주신다고 또 원장님이 지금 바로 그럼요. 그죠? 네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네네. 우리 박방이 또 얘기해서 박방 보고 왔습니다. 해서 잘해주실 거예요. 그럼 잘해주신다고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으니까 네. 예,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안 보고 오셔도
무조건 잘해드릴 예, 겁니다. 그럼요. 네. 근데 건강은 또 병원을 가지 마셔야죠. 그럼요. 건강이 네네. 최고인데. 네, 그렇죠? 안 아파야 돼요. 진짜. 그럼요. 아, 그래서 또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제가 또 이제 명언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나이가 60이다, 70이다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 젊었다 할 수 없다. 늙고 젊은 것은 그 사람의 신념이 늙었느냐 젊었느냐 하는 데에 있다. 메가더 장군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이게 바로 오늘 곧바로 병원장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오늘 명언도 준비한 게 이게 건강 또 이 척추 또 너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명언 또 준비해봤는데 어때요? 제 명언도 괜찮지 않나요? 눈에 쏙쏙 들어올까요? 훌륭합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또 늙었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신념이 젊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 뭐든지 생활이 여유롭고 젊어지는 일상 생활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도 자신의 건강이 뭐 위태롭고 그러면 뭐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게 생활들을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특히 스트레스도 또 원인인 것 같아요. 그죠? 스트레스 받지 않는 또 생활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스트레스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만병의 원인이라고 네. 하니까요. 네네. 네. 가급적이면 즐겁게. 예, 그러니까 예. 즐겁게. 예. 음식도 맛있게 먹고 예. 즐겁게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그렇죠.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분 네. 뭐 나빠도 한번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맞습니다. 웃으면 참 건강에도 엔도핀이 돌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네네. 또 바쁘신데 또 어렵게 게스트로 나와주신 신승지 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우리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네. 네. 어때 응원 한번. 네. 아무튼 서구 FM은 네. 사랑입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이게 나와주셔서 저희도 감사해요. 이게 또 이런 것도 안 했다고 또 혼났거든요. 네, 또 그런가요? 이게 인사 또 게스트 분들한테 인사 안 했다고 저도 일러야 돼요. 또 찔러. 저 끝나면 맨날 혼나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또 2주 후 7월 21일이 되겠네요. 그때도 또 멋진 분을 모셔보는데요. 이번에 또 북한 인권 영화 도토리가 개봉되었는데 저하고도 엄청 친해요. 도토리 주인공 배우 또 이자원 배우님 또 모시고 재미난 얘기를 풀어볼까 하니까요. 다음 주에도 또 청취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제가 또 이런 거 편집을 해서 제 박방 유튜브에도 또 따로 올리니까 또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진짜 안 보시면 후회할 것 같아요. 일상생활은 또 얘기도 있고 또 재밌는 얘기를 또 들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공동체 라디오 서구 FM 정오의 휴게소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겠죠? 오늘 남은 오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사연도 많이 올려주시고 네, 그러면 제가 또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말이 또 길었다. 그죠? 자, 그럼 빵디는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